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참 많은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고 계시는데, 우리 로빈 형제님을 만나게 되어가지고 그 주변의 분들을 또 이렇게 새롭게 만나게 되는데, 이제 우리 식구가 되전에 우리 김성수 학자님과 에리카 김 집사님, 이제 우리 식구가 확 돼버리셨어요. 그래서 이제 좋은 시간을 마련하게 됐는데, 내가 우리 학자님을 소개하는 것보다는 우리 로빈 형제님이 제자거든요. 로빈 형제님이 좀 이렇게 소개를 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목사님 들어가시고 이제 안 나오시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저 중작가 로빈이고요. 다 함께 같이 하게 되면서 나날이 너무너무 행복하고, 또 제가 그 목사님 말씀이 어쩔 때는 굉장히 제가 70년대 80년대 교회 처음 다닐 때 그 목사님이 하셨던 말씀 똑같이 하시는데 왜 나이 들어서 왜 더 받아들이는 게 다를까요? 그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낚시를 하는데, 요즘 목사님 설교 중에 낚시 비유를 많이 하시잖아요. 낚시하는데, 낚시하는 사람은 고기가 안 잡히면 오늘 바다에 고기가 없어. 근데 그 옆에서 잠수, 물속에 들어간 잠수는 나오면서 하는 말이 천지빛깔이가 물고기네. 제가 지금 물속에서 정말 새로운 걸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기적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다른 기적은 저를 생활에서, 그리고 학부 때부터 계속 오랫동안 지켜봤던, 그리고 유명했던 교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지리산에 학교를 또 만드셔서 한국조형예술원이라는 큰 대학원 과정을 만드셔가지고, 그 과정 속에서 우연히 만나 뵈러 갔다가 서로 놀랬죠. 너 왜 여기니? 교수님, 너 여기 왜 계세요? 그러다가 지금 교수님이 벌써 이렇게 제가 여기 내려와서 만나 뵌 게 이제 6년차가 넘어가고 있네요. 근데 학장님을 저한테 소개하라는 자리가 오늘 좀 소개하는데, 뭘 어떻게 소개할까 하다가 그 군대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인간이 만든 사회에서 가장 첨단이 아니면서 어쩔 수 없이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최고의 조직은 군대라고 생각하고요. 명령체계가 너무나 완벽하기 때문에. 근데 거기에 우리 같은 작가들은 전투병인들이고 현장에서 싸워야 되고 우수한 체력으로 정말 버텨야 되고, 근데 헤드스쿼터, 사령관 역할을 하면서 정리하고 교통 정리하고 그 뒤에서 길을 안내해 주시고 지시하시는 명령권자. 저 학장님을 비교를 하면 명령권자가 아닐까요? 왜 그런 말을 하냐면요, 학교에서 큰 전시를 많이 합니다. 지리산 예술제나 지금도 이제 지리산 비엔날레를 준비하고 계시는데, 많은 작가들, 정말 내노라는 작가들이 전시를 많이 합니다. 함부로 전시도 안 시켜주시고요. 전시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는 전시가 아닙니다. 컨택은 학장님이 하시는 거고, 수용은 작가가 하는데, 수용하는 작가가 돈 내고 하는 전시예요. 정말 위대한 전시를 하고 있고 전시장을 갖고 계시고요. 그런데 그것도 함부로 선택도 안 하고 외국에 온다고 해도 안 받아주시는 그런 전시장을 지리산 현대미술관을 또 하고 계시고요. 저는 이 자리에서 소개하고 싶은 거는, 아마도 지금 우리 작가들 사이에서 최고의 지성이라고 일컫는 이우환, 입이 굉장히 강렬한 분이 계세요. 작가 중에. 철학자처럼 이우환이라는 분하고, 다음에 두 번째로 꼽으라면 전 이 김성수 학장님을 꼽습니다. 한국조형예술원의 최고의 지성, 그리고 작가들이 모두 인정하는 우리 최고의 지성을 만나보겠습니다. 시간을 같이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김성수 학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그리고 잠깐만요, 앉아 계십시오. 나오지 마시고. 오늘 전화 한마디에 학장님이 지금 강의한다고 딱 전화 한마디에 꼭 들어야 된다고, 절실하신 방금 절에서 내려오신 우리 김기룡 우리 선배님, 그리고 댁에 가시면 뒤에 신을 모시고 계시는 이태영 작가님, 그리고 함양에 정말 유명한 작가님 계시잖아요. 잘 모르시죠? 한국미합의 이사님이시면서 서영화가이신 이희관 작가님하고 사모님입니다.
이렇게 김성수 학장님 강의하는 곳에 한 달은 절 한마디에 같이 함께 해주셔서 너무 이것도 기적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꼭 저기 학장님의 말씀을 우리가 뭐 종교를 초월해서 최고의 지성의 말을 한번 잘 듣고 지루하지 않은 시간이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아멘. 어떡하죠? 제가 말을 잘 못하는데요. 우리 그 학교에 그 티에다트 학과의 학과장님으로 계시는 에리카 김 교수님도 소개를 하겠습니다. 제 지인 중에 그 천체 물리학자가 한 분 계십니다. 어느 날 이제 그분이 우주를 계속 천체를 관찰을 하다가 지쳤대요. 이제 더 이상 찾을 수가 없어서 끝내 이제 그분이 크리스천이 되셨어요. 저보고 이제 술을 한잔 하자고. 들어보니까 이제 그런 얘기 끝까지 갔었는데 이제 결국은 천체가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한계로는 이제 더 이상 관찰, 그다음에 학문적 체계를 더 이룰 수가 없다. 자기 기준으로. 그보다 더 뛰어난 분들은 또 다 하실 수가 있겠지만 본인 기준으로 할 수가 없겠다. 그래서 저도 정신을 차려서 보니까 저는 이제 미술하는 쪽인데요. 미술가 입장에서 작품 세계라는 것도 결국은 재생인데 우리는 그래서 창조하다라는 용어를 쓰지를 못합니다. 이미 창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창조스럽다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빗대서.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이제 그 앞 위가 붙는 거죠. 다. 이제 그 한계가 이제 있는 건데 하여튼 뭐 그런 것들을 좀 느끼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로빈 작가님이 이제 좀 과도하게 칭찬을 했습니다. 저는 뭐 작업하는 사람이고 이제 그 학교에 좀 오랫동안 좀 근무를 했고 국민대학교 제가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자연주의 현대예술 이제 결국 자연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그런 과정에서 2007년에 이제 그 새로운 이제 그 교육 시스템으로 해서 한국조형예술원이 설립이 됐습니다. 그건 이제 자연주의 현대예술과 웹문화, 월드와이드 웹이죠. 2007년에 이제 학교에 이제 인터넷 방송국이 생기기 시작하고 그래서 가장 첨단적인 현상과 가장 본질적 현상, 영성적 현상이라고 말씀을 드리면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동시에 이제 일어나야 되는 그런 쪽이라서 이제 그렇게 시작이 이제 된 현상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같이 우리가 그 얘기하고 연구라는 말을 쓰기가 좀 못한데 어쨌든 같이 논의하기로 하는 쪽은 이제 다시 이제 결국 자연으로인데 여기서 자연을 지칭하는 거는 태초가 자연이라는 거죠. 제가 이제 찾은 자연은 그러니까 도시의 상대 개념의 자연 말고 원래 만들어진 자연 그러니까 원래 누가 만들었나요? 그분이 만드신 자연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같이 어떻게 자연과 함께하고 자연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 그러니까 사실은 자연으로 다 돌아왔는데 다시 또 돌아가야 된다고 계속 우기고 있습니다. 이미 이제 우리는 자연 속에 이제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교회 이름이 너무 훌륭하죠. 영광스러운 교회. 일단 앞에 원인은 좀 생략하고요. 인연이 된 건 제가 이제 로빈 작가 카페에 아까 말씀 영유해서 보면은 어느 날 갑자기 연락이 와서 찾아왔는데 여기 웬일이냐고, 저도 여기 웬일이냐고. 그게 한 6년쯤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그 자연주의 현대예술을 주창하면서 서울에서, 그것도 강남에서 한다는 것 자체가 약간의 자기 부정 행위 같은 게 있어서, 그러면은 본산으로 들어가야 된다라는 걸 정하고 나서 선호도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리 교과서처럼 나왔습니다. 백두산, 금강산, 지리산, 한라산. 그 두 개는 아무리 좋아도 어렵고, 또 하나는 아무리 좋아도 섬이죠. 그 괌 사태 보셨죠, 그때. 근데 이제 지리산을 왜 피했냐 하면은, 제가 원래 태생지가 지리산이에요. 5학년 때까지 경상남도 산청군. 근데 그 산청군 중에서도 얘가 거의 여기 그 유배지 쪽에 있어서 우리는 제 두 개를 넘고 남원으로 다녔습니다. 그래서 저는 경상도가 진주까지만 있는 줄 알았습니다. 나중에 이제 어른이 되어서 보니까 훨씬 더 컸는데, 그 당시에는 저는 이제 진주까지만 경상도인 줄 알았어요. 그러면 이제 그냥 우리는 전라북도하고, 지금 보면 그게 전라북도인데 남원하고는 그냥 그 혼사도 많이 섞여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제 외삼촌이 남원에 사셨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처가가 남원이라서 살았습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다 섞여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러면 지리산은 제가 일하러 가는 곳이라서 그게 이제 특수대학원 개념으로 반식해서 좀 분가 비슷하게 되는, 이제 그렇게 설립되는 학교라서 좀 피하고 남원 구례 쪽, 그러니까 남원 구례 쪽을 이렇게 살피고 함양도 좀 살폈었습니다. 근데 함양도 또 제2 고향 비슷하기 때문에 피하고 두 군데를 막 찾고 있었는데 2010년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동군에 이제 군청에 특강이 있어서 하동군에 갔더니만 지리산도 있고 섬진강, 유일하게 하구둑이 없는 섬진강, 그리고 남해바다, 노량 앞바다라는 게 하동바다 남단입니다. 지구상에 오직 여기 하나밖에 없는, 실제로는. 나머지 비슷한 곳이 러시아 북쪽에 있는데 거기는 극지에 가까워서 연구자들만 나가 있습니다. 일반 자연 취락 지구가 아니라서. 그래서 하동으로 이제 하동에서 이제 학교가 위치가 정해져 서게 됐는데, 이상하게 그 이후로 자꾸 이쪽, 그러니까 산청하고 함양 쪽에서 뭔가가 자꾸 이렇게 이렇게 발목을 잡는 좀 이상 현상들이 근래 생기기 시작했고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여기에. 이때는 제가 아멘이라고 답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현상이 이제 일어났죠. 그래서 자연이라는 게, 저는 5학년 때까지 살았을 때 논문을 그냥 먹었어요. 그때만 해도. 참고로 제가 학번으로는 73학번입니다. 이제 우리나라 나이로는 이제 나이를 잘 모르고 55년생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이렇게 뽀라고 해요. 책뽀. 가방은 이제 너무 고급스러워서 매지를 못했고, 이렇게 말아서 이렇게 각개로 매가지고 막 뛰어다가 더우면 그냥 논인데 그냥 얼굴 쳐박고 먹었을 정도로 이제 굉장히 아주 여기는 땅을 그대로, 공기를 그대로 팔아도 될 정도로 좀 자연적인 현상이죠. 아주 좋죠. 근데 이제 어쨌든 어릴 때 이제 그런 5학년 때 전학을 했는데도 그 당시 5학년 전학하기 직전까지 살았던 그것이 아마 제가 지금까지의 지탱력이라고 저는 확신을 하거든요. 그것이 의식적인 부분이나 또 신체 건강적인 부분이 다 그렇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지리산이라는 그 그리움,
늘 거기에서 이제 묻혀서 살았는데 또 동네 분들한테 얘기하면 굉장히 싫어해요. 쳐간다고. 왜냐면 이제 눈 뜨면 다 자연인데 갑자기 자연 얘기를 끄집어내니까 얘가 어디 살다가 왔니? 뭐 이래요. 그런데 실제로는 이제 우리가 인정해야 되거든요. 이제 이미 자연은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이제 들어와 있다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자연이 무엇인가?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여러분들이 우기시잖아요. 자연은 하나님 창조물이고, 근데 사실이잖아요. 그냥 자연은 무엇일까? 그냥 하나님 창조물인 거죠. 제가 밑에 영어로만 life라고 붙여놨습니다. 생명. 그것까지 붙이기에는 질서가 흐트러질 것 같아서, 얘기하는 그게 힘이 빠질 것 같아서, 자연은 하나님의 창조물인 동시에 결국 하나님의 창조물이라는 것은 생명을 지칭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멘.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어 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아멘. 하나님은 앞에 쓰는 게 영문 사전을 보면 The Creator가 먼저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 신인 동시에 창조자입니다. 그럼 왜 다시 자연일까요? 이미 자연인데, 이미 태초의 자연이었는데, 그러니까 도시화 되기 전에 모든 거는 말 그대로 자연이었다라는 거죠. 어느 날부터 이제 도시화가 진행이 되면서 도시와 시골로 나누는 이상한 이분법적이 대입이 돼서 실제로는 다 같은 자연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결국 이제 born again이라는 거죠. 왜 자연인가? 그러면 결국 거듭나야 된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지으신 영성을 회복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바벨탑이라든지 막 지금 현재 일어나는 것들, 도시와 기후위기 등등 성경 메시지가 결국은 다시 자연으로 돌아오게 하고 있는 거죠. 그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교회 순수성으로 이제 거듭나야 된다. 그것이 자연으로 돌아온다라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건 당연히 이제 숭고한 사랑의 의미라고 볼 수가 있고요. 당초 교회는, 우리가 초대 교회라고 하는 교회는 개념상 신앙 공동체였죠. 그러니까 지금처럼 예배당을 지칭하는 직역 방식이 아니고, 교회는 이제 학교나 사회교육기관을 다 통틀어서 신앙을 가진 이제 일종의 공동체의 기능을 했다고 봅니다. 그것이 다시 이제 자연으로 돌아오면서 회복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아마 다 아실 건데, 이 책은 워낙 유명해서 다 읽으셨을 줄 믿습니다. 헬레나 노르베르 호지라는 스웨덴의 언어학자 겸 이제 그 생태학자가 쓴 라다크라는 이제 지금 행정구역으로는 그 인도 북부에 속하지만 사실 티벳입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가로챈 건데, 인도에서. 그래서 워낙 그 문화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연방 직할지 개념으로 이제 두고 있는 지명입니다. 라다크라는 곳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해 온 태초 이후에 경험해 온 이제 산업화 세계화, 일종의 이걸 우리는 이제 개발이나 발전이라고
희망을 갖습니다. 근데 그 허상이 결국 라다크의 각성을 일으켰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기록에 보면은 이제 그 라다크는 가장 중요한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보장이 됐었고요. 그리고 가족과 지역사회의 유대감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따라서 그 평등주의와 여기 나와 있는 이제 그 행복주의 기반이었거든요. 행복지수가 가장 높았던 곳입니다. 주로 이제 작물도 공동으로 재배를 해서 생산량을 그대로 인원수로 나눠서 이제 갖게 되고, 또 아이들도 요새 얘기하는 공동타가소 개념입니다. 동시에 그 양육을 하고 이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서방에서 이제 관광객이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서방 기준의 물질 문명이, 자본주의식 물질 문명이 유입되기 시작했습니다. 그전에는 시계도 없었습니다. 이런 시계가 없었고 요 시계만 있었습니다. 인간도 겨울잠의 그게 남아있다고 하죠. 꼬리뼈는 없어졌지만. 그래서 겨울에 잠이 많고 적게 먹고, 여름에는 이제 그 활동량이 많고 생산량이 많고, 그 태양시계에 맞춰져 있던 것이 갑자기 문명적 시간이 도입되면서 바빠졌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사회적, 생태학적, 경제적 변질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본주의 쪽이니까 욕심, 다투다 보면 이제 관용이 없어지고, 그리고 실업 현상, 인플레이션, 환경오염 이런 것들이 좀 걷잡을 수 없이 빠른 속도로 이제 전개가 되었습니다. 근데 더 재미있는 현상, 이건 이제 우리가 좀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될 현상입니다. 그런 이제 생태학적 균형이나 사회의 조화가 계속 위협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은 근대화의 안락함이나 또는 이제 편안함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속살이 썩어가고 있는데도 그걸 즐기고 있었는데,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때 그걸 어떻게 보면 이제 바벨탑 가스라이팅이라고 지칭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서로가 이제 그걸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무너지고 있는데 이제 인식을 못했던 거죠. 거기가 인류의 가장 오래된 미래라고도 하고 마지막 남은 이제 샹그릴라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아름다운 곳이었고, 그 생활 방식이나 이런 쪽도 어떻게 보면 이제 그 표현을 한다면은 이제 하나님이 만든 이제 가정, 소규모의 그 공동체가 가정이고, 그 공동체들이 모여서 교회를 만들고, 또 교회가 이루어져서 그 지방 정부가 만들어지고, 그것이 이루어져서 국가 단위가 만들어진다는 그 논리로 본다면은, 이것이 이제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표준을 보여주는, 또 표본을 보여주는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라는 그 허상 속에 바벨탑 가스라이팅이라고 하는 이제 그런 현상들이 일어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자연으로 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지으신 영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가야 된다. 더 그런데 놀라운 발견을 했습니다. 아주 놀라운 발견을 했는데, 제가 처음에 그 로빈 작가가 우리가 그 좀 규모가 있는 대한민국 환경생태 미술대전이라는 그 미술대전 공모전이 있습니다. 거기서 로빈 작가가 수상을 했어요. 경상남도 지사상인가 수상을 했습니다. 근데 코로나 때문에 이제 시상식을 잘 안 하게 되어서 그걸 좀 그래도 미뤄지고 해서 상장을 가지고 이제 로빈 작가 그 카페에 가게 됐는데, 거기서 목사님을 뵙게 됐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발견한 중에서 이렇게 진지하게 말씀하시는 분은 좀 처음 봤어요. 근래. 그래서 저기 어디지? 저기 막 이렇게 된 거죠.
그 나중에 보니까 이 교회인데 또 이 교회에 오게 됐는데 또 깜놀을 했습니다. 아이 소리가 나서 정말 놀랐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하는데 아이가 한쪽에서 막 떠들고 이러는데 전혀 no touch. 그래서 더 놀랐습니다. 생명체의 유기 현상을 이제 보게, 그러니까 가장 자연스러운 현상을 발견했고, 또 여러분들의 표정이 너무 아름답고 평화롭고 순박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별도로 뛰어다가 훈련을 시키나? 연기 교육을 또 따로 또 연기 강사님도 계시나? 근데 아주 너무 놀랐습니다. 이미 주님의 뜻을 이룬 영광스러운 교회라고 감히 제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때도 아멘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 생명, 아까 처음에는 생명으로 나누어질까 봐서 이제 지금은 생명을 쓰겠습니다. 산속의 닭장의 기적이라고. 지난주에 지지난주인가 장로님 어디 가셨지? 장로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원래 이 교회가 저게 닭장이었는데 산소 닭장이었고 사택은 조그마한 하얗게 지금 100발린 정도 규모 사이즈고 그런데 이제 저는 지금 모습을 보는 거지 않습니까? 감히 산속 닭장의 그 기적이라고 저는 얘기할 수가 있고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 미래교회까지 쭉 갈 수 있는 어떤 영성의 영원히 지속할 수 있는 영성 영속성의 영광을 교회 이름처럼 받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멘 소리가 그러면은 왜 또 다시 자연 예술인가? 저는 이제 작업을 하는 사람이라서 그럼 지금까지는 통째 자연을 다뤄봤고요. 그러면 왜 자연 예술인가? 예술을 이제 정의하기가 굉장히 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예술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제가 정의하는 것은 새로운 생각의 가치를 미학적으로 구현. 여기서 미학은 미술이 아니고 아름다움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술이라고 이제 정의한다면은, 자, 창조적 발상의 원천은 자연 감성입니다. 이건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창조적 발상 자체가 자연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감성조차도 다 자연 속에서 나온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순수로 본다면 하나님이 태초에 모든 걸 창조를 하셨어요. 인간까지도. 그럼 인간은, 예술가라고 지칭하는 인간은 무엇을 하는가? 이미 만들어진 것들을 가지고 응용 또는 재생 또는 재창조, 재현, 거기에다가 시대 반영을 하는 거죠. 그 시대. 그것이 인간이 할 수 있는 예술가의 행위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는 겁니다. 말이 되나요? 혹시? 다행입니다. 왜 또 자연은 융합 예술인가? 이미 자연은 융합적으로 예술화되어 있는 거죠. 당연한 거 아닌가요? 환경 생태 현상과 인간, 그리고 또 시대성, 이것이 다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융합 예술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은 동시대 예술을 담는 그릇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연은 지고지순합니다. 자연은 언제나 지고지순합니다. 왜? 주님이 지으신 주님의 나라니까. 가장 상위 개념의 찬사라고 해야 되나요? 그것밖에는 찾을 어휘나 이런 것들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술은 자연을 담는다. 이 말을
다시 조절하면은 자연 속에서 예술은 자란다가 또 좀 더 쉬울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술의 태동지는 당연히 자연인데 자연은 주님의 나라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고, 우리가 늘 얘기하듯이 최고의 가치는 오 자연스럽습니다. 오 자연스럽다가 최고의 가치 표현입니다. 왜? 자연스럽다가 주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자연은 주님의 나라니까. 왜? 아멘. 네. 그리고 모든 것은 예술이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은 예술인 거죠. 따라서 일상은 예술이라는 거죠. 시간이 많지 않아서 어떡하죠? 네? 계속 진행을 할까요? 예술의 태동, 예술이 어떻게 생성되었는가? 예술은 자연 축제 행위, 대다수 학자들이 얘기하기를 자연 축제 행위에서 예술이 태동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보통 이제 자연에 어울리는 제2행위라고 할 수가 있죠. 예술적 요소를 갖춘. 우리가 지금까지도 그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장르가 분화되기 전에는 한 가지로 다 통합되어 있었던 종합예술 형태인데, 이것이 이제 신성성과 유의성을 동시에 갖추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신에게 올리는 제사라든지 이런 신성성하고, 그 다음에 놀자 하는 유의성하고 이제 겸해서 있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건 우리나라 걸 일부러 기준을 했습니다. 거의 그런데 지구상에 다 똑같습니다. 왜? 태초에가 다 똑같은 거죠. 그 집단적 가무 형태를 다 가지고 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예술로 왜 어떻게 분류할 것인가에 따른 게 여기 독창성 면모라는 걸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보면 이제 전국적으로 농악이라는 게 있고, 호남 지방에서는 강강수올레가 남아 있고, 영남 지방에서는 캐지나 칭칭나네가 남아 있는데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께서는, 청년들께서는 이걸 어떻게 사라지게 둘 것인가, 보기만 할 것인가, 또 연구를 할 것인가는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술이 분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귀족주의를 거치고 또 귀족주의가 결국 예술 지상주의까지 발전이 됐는데, 여기서는 발전이라는 용어가 좀 나쁜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술이 이제 권력하고 결합을 하면서 좀 권력지향적으로 많이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집단에서 개인화되면서 장르 분화가 되고, 권력을 만나면서 이제 얘가 스스로 귀족화가 되고 권력화가 되는 그런 현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8세기 후반 전까지는 아트가 기술과 동의어였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사용이 가능한 수술 잘한다도 아트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섬세한 이제 그 스킬도 아트로 했습니다. 그리고 아티스트와 아티샨으로 장인과 예술가로 분리된 지가 18세기 후반이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왜 분리를 시켰는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귀족주의 근성이 남아있어가 정리도 못하면서 분리를 시켰는데, 왜냐하면 정신과 물적으로 분리를 한 것 같은데 가장 치졸하고 난처한 분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술이 시대에 따라서 성찰을 하게 됩니다. 왜? 다시 자연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귀족주의와 예술 지상주의에 대한 이제 반성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말하자면 귀족주의 순수에서 자연주의 순수성으로 이제 전환이, 일종의 이걸 이제 우리가 부활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당초에 이랬는데 어느 게 이렇게 하다가 다시 원래대로 돌아간 걸 부활이라고 본다면은 이제 그런 현상이 일어났고, 이제 가치 평가가 지금처럼 이제 집단 성격, 뭐 미협이라든지 또 뭐 협회, 수채화 협회, 왜 만드는지 잘 모르지만은, 왜 분류하는지 잘 모르지만은, 아까 말한 대로 새로운 생각의 가치를 미학적으로만 표현하면 다 예술인데, 왜 그걸 서양화로 분류를 하고 동양화로 분류를 하고 뭐로 분류,
제가 아직도 이해를 잘 못하는, 제가 조금은 이상하지만 제가 그거는 좀 무시하는 편이거든요. 왜 장르를 만들었는가? 그러니까 그 장르를 만들면서 필요한 사람들 또는 그것을 통해서 이익을 얻는 사람들 힘으로 해서 이제 분류가 됐다고 가정을 하고 다시 원복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실천적 예술, 이제 일상의 예술에서 예술은 누구나 같이 즐기고 향유할 수 있도록, 그리고 공공예술, 여러 사람들이 참여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공공예술들이 많이 생겨야 된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파인아츠라든지 크래프트 왜 구분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거는 같이 붙어 있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그 크래프트라는 게 스킬도 포함된 건데 그걸 분리를 하자면은 지금 AI를 대체시키면 되는데 AI라는 애도 결국은 스킬의 한 종류이기 때문에 결국은 다 이제 통합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자연은 당연히 감성입니다. 그 감성은 누가 만드셨죠? 당연히 하나님이 만드신 건데 그걸 놓고 왜 이렇게 분리를 하는지 잘 모르지만은 자연은 당연히 감성조차가 자연 속에 이제 들어있는 거고, 그 다음에 자연 감성은 시대 정신입니다. 지금 시대까지도 자연 감성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이제 여기 나와 있듯이 지금 웹 시대입니다. 웹을 빼고는 한 발자국도 잘 나갈 수 없고 심지어 티켓팅까지 웹으로 다 합니다. 전화기 분실하면서 제일 충격을 많이 받습니다. 현대인들은 집 한 채 불이 나도 충격은 안 받는데 전화기 분실하고 나면 집 한 채 날아가는 것보다 훨씬 더 충격이 큽니다. 왜? 비밀입니다. 그거 비밀부터 모든 정보가 거기 다 들어있어서.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고도 문화 사회로 들어섰고 또 초고령화 사회로 들어섰습니다. 아까 어르신 안 보이시는데 100세분 아마 앞으로 우리가 기대 수명은 거의 100세쯤으로 늘어났을 겁니다. 벌써 지금 7, 80세에서 이제 100세 수로 늘어났는데, 그리고 이제 정보 독점 시대에서 완전히 이제 공유 사회로 다 바뀌었습니다. 정보가. 지금 애들한테는 KBS, MBC, SBS 그러면은 한국 사회요, 세계 사회요 묻습니다. 그 언제 섰다고 언제 사라진지도 잘 모릅니다. 지금 꼬마들한테 물으면 KBS가 뭐예요 이러면 그 한국사에 들어가요, 세계사에 들어가요 이렇게 묻습니다. 현재 알고 있는 거는 틱톡밖에 모릅니다. 페이스북도 모릅니다. 그 정도 이제 빠르게 지나가면 그게 좋은 거냐 나쁜 거냐는 이제 다른 쪽에서 논의를 해야 되는데, 어쨌든 정보가 권력적으로 쓰여졌던 것이 이제 이미 공유사회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공급 중심 미디어, 아까 같이 그런 이제 정보를 권력적으로 썼던 것들에서 이제 쌍방향, 인터랙티브하고 개인 디바이스를 다 가질 수 있습니다. 지금 페이스북에서 자기 방송을 송출합니다. 우리가 처음에 2007년에 교내에서 그 인터넷 방송국을 만들 때 디바이스 구입비가 1억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걸 지금 개인한테 무상으로 다, 그러니까 지금 써놓은 사람들은 그 과거를 잘 모르지만은 그 정도로 디바이스가 중요한 건데 그 정도 발전이 된 거죠. 그리고 그것이 이제 그 현상이 어떤 걸 일으켰냐면은 모든 개인이 소비자인 동시에 공급자입니다. 생산자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정도로 이제 사회 구성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시는 종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저는 호모 사피엔스입니다. 디지털 사피엔스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호모 사피엔스와 디지털 사피엔스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태어날 때 절대 그 웹기기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근데 한두 번 만져보면 인터페이스를 다 터득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이런 출력물, 인쇄물을 주더라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고 있고. 근데 공존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AI나 메타버스, NFT 등 디지털 뉴노멀 시대. 그러니까 지금은 5년 전에, 1년 전에 이랬는데 이렇게 했잖아. 작년에. 전혀 통용이 안 됩니다. 늘 새로워야 됩니다. 뉴노멀.
기존의 상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 이럴 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결국은 인간성 회복밖에는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거, 직관력, 통찰력, 그리고 또 윤리성, 감수성, 이건 인간만이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론상으로 여기 물리학 하는 분 계실지 모르지만 아직 될 수는 있다고 이론에 그렇습니다. 대신에 이제 사람 뒤에다가 집을 2채 정도 연산장치를 달고 다니면은 통찰력을 커버할 수 있다는데 인간은 순식간에 판단하는 거죠. 예전에 어디를 보니까 LA 쪽에서 이제 자율주행 차량을 테스트 안 하고 있었는데 이게 쭉 가다가 카고 트럭 긴 게 그 컨테이너가 들어누워 있었어요. 사고가 나 전복되어 있는데 그대로 가서 박습니다. 얘는 걔가 인맥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앞이 트럭이 들어누워 있어도 얘가 뭔지를 모르고 그냥 가서 들어받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운전을 하고 갈 때 초등학교 앞을 지나가 천천히 갔는데도 갑자기 이게 급발진 사고가 났을 때 인도로 돌진을 했는데 어린 아이들이 5명 정도가 지나가고 있었어요. 그러면 보통 인간들은 그대로 꺾습니다. 본인이 희생이 되더라도 5명을 쪼개서 차를 돌리게 되는데 AI는 그게 입력만 안 돼 있으면 그대로 돌진하는 거죠. 그 윤리성이 지금 이제 가장 문제를 많이 일으키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 전체가 결국 인간성 회복만이 돌아갈 것이다. 그럼 인간성 회복은 뭔가? 영성 회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자연 속의 예술. 그 당연한 말이지 않습니까? 자연 속의 예술이 있는 건데 이걸 이제 하지만 동행을 해야 될 시기가 왔다. 왜? 함께 가는 번영을 가져야만 결국은 우리가 원래 생각했던 자연과 예술이 아름다운 동행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예술이고 일상은 예술이고 자연미학을 그러면서 자연미학을 구현하게 되고 또 특히 지금까지 기후위기 시대 우리가 지금 거의 기후재앙 시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게 성경의 시제도 있지만은 환경 생태적 예술을 실천하는 단계가 시작이 되어야 되고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자연은 행복한 파트너라고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물성하고 사귀어야 되고 여러 가지들이 이제 있다고 봅니다. 아까 말씀드린 자연은 융합 예술입니다. 자연 감성과 이제 순수성 그리고 창조적 발상의 원천 모든 것은 예술. 여기 중요한 게 모든 색도 자연입니다. 여기서 색깔이라는 건 자연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색을 쓰는 여러 가지 형식이 많은데 색에 대해서는 이후로 우리는 적어도 우리 교회에서는 색을 가지고 다른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그건 모든 색은 자연에서 나온 소산입니다. 크리스툴이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여기서 주로 다뤄질 작품들은 이제 자연주의 현대예술을 작가들을 다루게 됩니다. 현재는 이제 그 영국 출신인데 지금은 이제 그 서열화 시키기는 이제 좀 이상한데 대지미술로는 세계 최고입니다. 이분이 주로 이제 작업하는 게 자연 재료를 이용해서 자연 현상이 만든 느낌을 재현하는 작업들입니다. 그래서 자연과 대지를 조각한다. 이 사진에서 보는 이런 작품들 아마 많이 아마 저기 봤을 수도 있습니다. 대지를 그리고 드로잉하고 조각한다. 대지를 조각하고 심는다. 이 작품은 지리산 하동에 지리산 아트팜이라는 곳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하동 차나무와 현장에서 나온 돌을 이용한 그러니까 영국 웹사이트에서 영문으로 하동을 치면 얘 때문에 검색이 됩니다. 재밌는 거는 영화 같은 얘기가 있는데요. 이 작가가
상반기 때 열흘 정도 사전 답사를 왔고 하반기 때 본진으로 들어와서 레지던시라고 미술가들이 입주해서 작품 활동하는 행사를 레지던시라고 하는데 그걸 한 40일 정도 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하동 차밭 하나가 매몰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구출해서 작업을 한 건데 이분이 암에 걸렸대요. 대장암에. 작년에 대장암에 걸렸는데 연락이 와서 자기의 작품의 차잎을 따서 보내주면은 훨씬 효험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동에서 한 3대째 차를 만드는 티메이커에게 부탁을 해서 차를 만들어서 보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화상으로 보면 많이 좀 돌아온 약간 영화 같은 얘기입니다. 그리고 에릭 사막, 빛과 소리를 담는 돌 같은 데다가 이런 작업들을 하는 쪽입니다. 이 작품은 또 하동의 지리산 아트팜에 작품이 나와 있습니다. 이분은 그 로댕 미술관, 왼쪽 작품은 로댕 미술관 마당에 설치되어 있는 작품입니다. 여기 왼쪽에 하고 오른쪽 하동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소리나는 돌이라는 그 프랑스 작가 에릭 사막 작품입니다. 이 작품도 지리산 아트팜에 설치되어 있는 제임스 설리번이라는 미국 작가의 작품인데 텍사스 볏짚하고 하동 볏짚을 플라스트로 어겨서 작업했는데 지금은 거의 머리 하나가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인데 한 사람입니다. 이분은 현대인의 이제 허망을 이렇게 담았습니다. 사람은 형태는 한 사람인데 각기 보는 그 지향성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다라는 걸 표현했는데 그 연명 치료를 하지 않고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한쪽 머리가 달아났습니다. 58일간 쉬지 않고 내린 비에 의해서 장마는 보통 3, 4일 주기를 가졌습니다. 옛날에는. 그래서 비가 오다가 젖었다가 또 며칠 동안 햇볕에 의해서 이제 돌아왔다가 이런 걸 거쳤는데 지금은 그대로 쉬지 않고 58일가 아닌가 와서 머리 하나가 지금 달아났는데 처참하지만은 등 뒤에 또 버섯이 자랍니다. 그럼 또 새가 와서 따먹습니다. 자연입니다. 태초 자연입니다. 태역물도 예술입니다. 이거는 이제 폐기물 통발을 해양에 다 버려버린대요. 그래서 그냥 수거가 안 돼서 비용을 지불하고 수매 방식으로 회수를 한다고 합니다. 그것과 거물하고를 호주 작가가 이제 케비나 조 스미스라는 여자 작가인데 이제 그 원주민 피가 있어가지고 이분은 한 달에 일주일인가는 천막 들고 나가서 야외에서 생활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작업을 했는데 지금은 많이 퇴색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게 색깔이 빨간색이 굉장히 좀 강조가 되었는데 이런 작품입니다. 그리고 코넬리아 콘레드는 이제 자연의 서사, 이제 왼쪽 작품 미국에 있는 설치된 작품인데 더 브릿지라고 좀 유명한 작품이고 오른쪽 거는 그 남자분들은 기억을 하시죠? 이 뒤에는 벤치고 앞쪽은 파란 나무인데 옛날에 혹시 새총 쏘다가 거기 도로 튀어가서 자기 눈에 들어오기도 하고 혹시 웃으시는 거 보니까 그 기억나시고 뭐 여기 혹이 나고 이랬으면 저기 쏘다가 잘못 쏘아가지고 앤디 골드워시 자연에서 만들고 자연으로 보낸다. 이분 영국 출신입니다. 이분 같은 분인데 각각의 작업은 자라나고 머무르고 부패된다. 이 사이클은 태초의 사이클인 거지 않습니까? 자연의 사이클이니까 사람도 똑같고 모든 건 똑같고 작품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가 유화를 발명하게 된 동기가 보석같이 하려고 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화의 재료가 독극물입니다. 제가 처음에 유화를 했어요.
손바닥으로 저는 많이 그랬습니다. 선배한테 맞아가면서 왜 붓 대신 손을 쓰느냐, 붓은 좀 치사해요, 손바닥으로 할래요, 이래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손바닥이 쩍쩍 갈라졌어요. 이게 뭘까? 이게 뭘까? 나중에 이제 병원에 가보니까 유화 물감이 가진 그 독극물에 의해서 손바닥이 이렇게 다 갈라졌어요. 터졌어요. 그러면 이게 뭐야? 이거 약간 사기당한 기분. 남을 아름답게 보여주기 위해서 했던 이 무엇이 결국은 독극물을 가지고 연출한 거 아니냐, 그 길로 이제 좀 바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산골 출신이라서 곧바로 눈앞에 나무가 있었어요. 그냥 그런 나무 재료를 가지고 이제 오브제도 되기도 하고 대상도 되기도 하고 재료도 되기도 하고 또 그걸 가지고 엮기도 하고 그리기도 하고 막 이렇게 됐죠. 그리고 붓 대신 그때 나무판을 만들어서 또 쓰기도 했는데, 하여튼 그런 지금 생각이 많이 납니다. 앤디 골드워시 자연 재료를 가지고 했고, 이분은 아마 다 아실 것 같은데요, 안토니 가우디라고. 이분은 이제 가톨릭 수사입니다, 직업이. 물론 직업은 이제 예술가인데 다른 직업이 가톨릭 수사입니다. 독창적이란 말을 가장 그럴듯하게 표현한 분입니다. 자연의 근원으로 돌아가는 것을 독창적이라고 규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은 굉장히 많이 알려진 말입니다. 곡선은 신의 선, 직선은 인간의 선. 그리고 이 말, 신은 서두르지 않는다. 아멘. 그리고 훈데르 바스도 아마 아시는 분 말로 오스트리아 출신의 미술가인 동시에 건축가이기도 합니다. 이분은 블루하고 몇 가지는 물감을 본인이 직접 만들어서 썼습니다. 특히 그 코발트 블루가 굉장히 그 훈데르 바스 그 블루라는 게 나올 정도로 독특한 색을 본인이 만들어서 썼습니다. 이게 굉장히 오래된 사진의 오래된 작업인데 이거 요새 많이 따라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많이 본 듯하죠. 이것도 많이 본 듯하고 상당히 오래된 겁니다. 이분이 최초로 그 폐공장, 이미 문을 닫은 공장을 활용해서 예술화시킨 분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이제 나오는 이 쓰레기도 예술과 산업이다. 이건 제 거라서 좀 대충 넘어갈게요. 이건 사실은 궁금하십니까? 이건 조형물인데요. 이게 함양에 설 뻔했었어요. 여기 경남 함양에 상림이라는 곳에 그 무대가 있어요. 작은 무대가. 그래서 예전에 보면 거기 화이트로 해가지고 천막 막구조 무대 뚜껑이 있었는데, 그때 무슨 엑스포인가 한다고 저한테 이제 그 의뢰가 있었어요. 그 제가 이제 하니 안 하니 안 한다고, 여기 또 잘못 여기 와서 들어와서 하다가 발목 잡히면 안 되는데 해서 이제 하려고 했는데 어쩔 수 없이 그 관계자 때문에 이제 설계하고 다 했어요. 그런데 엑스포가 한번 밀렸어. 그러면서 이제 기획하고 디자인까지는 이제 계약을 따로 했는데 그것까지는 했는데 실제 실행은 안 됐어요. 한번 밀리면서 이제 바뀌었는데, 만약에 이게 섰더라면 좀 재미있는 작품이 하나 남을 뻔했습니다. 아직 안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골조가 우드입니다. 우드. 나무로 저렇게 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이거는 인력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인력 외에 이제 그 기술적인 의뢰 이런 걸 이제 작업을 해가지고 와야 되는. 그리고 지금 여기 이 렌더링에는 이제 기둥을 이제 그냥 색을 안 입혀서, 근데 그 기둥이 이제 그 연필색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색동 행형색색의 연필이 꽂혀 있는 그런 형상입니다. 이것도 제 건데, 이거는 그
포천에 보면 국립수목원이라고 있습니다.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거기 그 서울 북쪽에 거기에 2010년인가 그 광릉숲 그 국립수목원 광릉숲이 그 우리나라 처음으로 유네스코 생물권 보존지역으로 등재가 됐습니다. 그 등재 기념 조각품입니다. 그 소공원도 만들고 이제 했었던 건데 아름답죠. 무슨 사진으로. 좀 여기는 실물이 좀 덜하네. 뭐 이런 것들 가능하면 천을 이용해서 하고 발표를 하고 걷어내서 자연 손상이나 영구 보존형 쪽보다는 일시형으로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구 보존형이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브론즈를 떠서 또 한다는 게 결국은 이제 인간의 탐욕이라고 보고, 그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주로 이제 시간이 지나면 이제 사라지거나 또 자연에 의해서 부패되거나 이런 쪽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통영국제음악제였는데요. 팀프가 2002년부터 제가 2007년까지 우리나라 처음으로 이제 미술 감독을 한 적이 있었어요. 이때 이제 빅파이브, 빈필부터 시작해서 메릴런필, 런던필 뭐 이런 거 다 왔었습니다. 사고입니다, 사고. 왜냐하면 거기 전문 연주장도 없었고 국민교육원장 낭동하는 행사장만 있었는데 세상에 그 빈필이 거기 와서 띵깡띵깡 했습니다. 이건 거의 사고 수준입니다. 지구상에 아마 그 에피소드, 사고 에피소드에 들어갔을 겁니다. 근데 그때 아까 색깔 제가 얘기를 했는데 이런 색이 지구색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자꾸 오해하는 게 우리나라 무속색으로 오해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안데스라든지 이런 쪽 유럽도 다 이 색을 다 썼습니다. 썼는데 도시화하는 과정에서 염료가 많이 비쌉니다. 그래서 무채색 계열로 염료를 쓰지 않는 쪽으로, 왜? 염료는 자연의 산물이기 때문에 아직도 쓰는 곳은 아웃도어라고 하는 데는 쓸 수밖에 없습니다. 조난당하면은 무채색 입는 순간에 죽음 이퀄, 이 색을 쓰는 순간에 구조 가능성, 식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연에서 나온 거라서 자연 식별성 때문에 우리가 어릴 때, 아마 어릴 때 다 기억하실 텐데 5일장에 가시면 울긋불긋했어요. 완전히 장날이. 그리고 왜? 그때밖에 안 입어요. 염료가 워낙 고가라서. 나머지는 이제 무맹 옷에 염색하지 않는 옷을 입었는데 누런 옷인데 백이민족이라고 자꾸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냥 염색 안 한 옷인데 무명 옷을이나 삼배 옷을 입었는데 백이민족이라고. 그리고 일하는 옷까지 염색을 그 고급 염료를 써서 한다는 건 아닌데 그거는 서양이나 다 똑같아요. 그래서 도시화되면서는 이제 염색 안 하는 쪽으로 많이 바뀌었던 거죠. 그래서 그렇지 이런 게 굉장히 좀, 그리고 특히 우리가 교통체계 있지 않습니까? 교통체계가 정확하게 오방색입니다. 우리 옛날 색동색. 그런데 그거 우리나라가 개발한 거 아니잖아요. 교통체계는 시스템이라서 우리가 수입한 색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우리 쪽 교회에서는 이런 쪽에 다양한 자연색을 쓴다고 해서 거기에다가 이의를 제기하거나 이러면 굉장히 졸렬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자칫 잘못하면 이 말이 좀 이상하지만 무식하다고 얘기 들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거. 이 왼쪽에 보이는 게 장어 통발입니다. 장어 폐기물 통발을 채색을 해가지고 라이팅을 해서 했고, 그 옆에가 나무인데 화이트 나무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모든 것은 이제 예술이고 일상은 예술이고, 이게 통영시청을 제가 빨간색으로 쌌었어요. 여기 오른쪽 위에 저게 시청 건물인데, 그래서 보안대에 잡혀갔습니다. 50% 이상 빨간색을 썼다고. 그래서 깜짝 놀라서 네? 이러니까 빨간색 50% 이상 썼다고 해서 그래서 규정이 있냐 그러니까 요새는 규정은 바꿔가 관습법이래. 근데 아니 이게 규정이 있어도 지금 개정해야 될 판에 알고 보니까 무슨 한려공사 전무야, 명함이.
이거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게 보완된 거예요. 옛날에 보완된. 그래서 빨간색으로 쌌다고 제가 기억이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레드 컴플렉스 그 옛날에 있었어요. 그래서 간판도 빨간색 많이 가면은 뭐 국가보안법이니 뭐 이런 이상한 말 붙여가지고 했었는데 하여튼 그 기억이 많이 나고요. 저걸 보면은 그때 이미 이제 우리가 여기는 저기 안 보이는데 그 미디어 아트 같은 미디어 퍼사드 같은 그런 걸 다 작업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운 산청인데 제가 고향이 이제 산청군 금서면 저기 왜 왕산이라고 있습니다. 왕산 아래에 화결이라고 있거든요. 거기 앞에 금서초등학교 5학년 때 전학을 했는데요. 저거는 이제 나태주 선생님이 제가 고향이 산청이라고 같이 산청에 좀 왔었는데 2005년도에 저한테 이제 그리운 산청을 시를 써서 보내주셨어요. 우편으로. 그래서 분실할까 봐서 제가 스캔을 해가지고 네이버 블로그에 넣어놓고 나만 보기로 잠궈놨는데 어쩌다가 그게 풀려가지고 저는 모르고 있었는데 산청군에서 전화가 와가지고 뭐 저걸 어떻게 무슨 소리냐고 저작권을 해결해 달라는 거라 막 뒤져보니까 찾고 해가지고 제 이름을 찾았대. 그러나 찾아보면 뭐 아는 사람이 하니까 국민대학교 이제 교수라고 해가지고 학교로 전화를 해가지고 학교에서 또 개인 그 정보 때문에 제 전화번호를 알려주지를 않고 그 사람 전화번호를 저한테 알려줘가 전화를 해보니까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군과 비슷하게 부른다고 막 그냥 그런데 이제 그걸 해결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해결했는데 여기서 그리운 산청은 저한테 직접적일 때는 산청이지만은 그리운 자연이라고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운 자연. 예, 지금 들어볼게요. 눈 감아도 보이는데 그리운 산청 그리운 사람 보고 본 사람 거기 살기에 산빛도 그리움에 물이 들어서 강물과 바람
하만택 테너였습니다. 테너. 제 노래가 아니고 혹시 또 제가 부른 걸로 착각하시면 안 되고 하만택이라는 테너가 불렀는데 이제 산청에서 계속 뭐 저걸 턴대요. 군가처럼. 그런데 이제 가만히 정신 차려 보니까 이제 저게 저작권이 있잖아요. 근데 막 뒤지고 보니까 제가 제 사진이 그 나태주 그 육필지 사진이 이제 어디 뜬 것 같아요. 그래서 막 물어 이래서 저를 찾아서 연락이 와서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아무튼 그 오늘 좀 이렇게 약간 지루했을 수 있어요. 주제가 안 지루했습니까? 연주 한번 하셔야 되겠네요. 그 다음에 그 간단한 질문 한 가지만 받을게요. 할 거는 많을 테지만 이제 하나만. 하세요. 형이 지향하시는 최고 후보가 있으신 것 같아요. 어떻게 진행하실지 궁금합니다. 오, 너무 광력인데. 우선은 제가 이제 여기 이 영광스러운 교회에 이 영광스럽게 여기 섰습니다. 오늘은 이 자리에 선 것으로 너무 감사하고요. 이 맑고 행복한 얼굴들을 자주 뵈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좋은 말씀 들으시고요. 오늘 인상 깊었던 많은 말들 중에 우리는 백이 민족이 아니고 아이보리 민족이었다는 사실을 오늘 자연주의에 대해서 오늘 저기 논문학기까지 해서 5학기 논문학기 통과하셔야 되는데요. 오늘 4학기를 마치셨습니다. 논문학기는 다음 주에 뵙기로 하겠습니다.